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책의 3절, 자, 3절 제목이 뭐죠? 그렇죠. 부동산 용어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답니다. 즉, 토지에 대한 분류인데, 자, 일단 책을 보시면서 맨 먼저 할 게 뭐냐, 이 내용이죠. 물론 우리 책에 보니까 이제 청량, 수로주사 및, 즉, 이 말은 지목상,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지목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우리 과거에 시험에 가끔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부동산을 개론 과목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지적법, 즉 등기법에서 하면 훨씬 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파트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넘어가 보니까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2번부터 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토지 용어는 가장 중요한 게 크게 세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이제 설명했겠지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맨 먼저 파악할 게 보니까 후보지 이행지.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필지, 획지. 세 번째 보니까 나지, 건부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25회 때 보니까 나지, 건부지에 대한 차이가 시험 나왔지만 또다시 이런 게 시험 항상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물론 시험에 꽤 많이 나오지만 실제 정답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세 개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거기 책의 순서에 약간 이제 비틀어서 서로 비교할 때는 같이 보는데 뭘 보는가 하면 맨 먼저 이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주로 많이 묻는 게 이제 후보지 이행지에서 사실은 꽤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를 보시는데 자, 제일 처음에 우리 아마 책에 보니까 3번 감정평가상 토지 용도별 분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후보지란 것은 뭐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토지에 감정평가상 토지에 뭐 있습니까? 용도별 분류가 있습니다. 크게 3개 있습니다. 맨 먼저 보니까 택지란 것도 있고 그냥 농지란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용어인데 정확한 말은 뭐 있습니까? 사실은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지도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임지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분류한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대분류다라고 쓴답니다. 대분류. 자,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때에 따라 농지가 택지 변화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지가 농지 또는 뭐 있습니까? 임지가 택지 등을 변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대분류 간 이동되는 것을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이걸 가지고 우린 후보지란 용어를 쓴답니다. 그런데 이 택지 속에 보니까 택지를 다시 분류하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택지 속에는 주거, 상업, 공장 형태가 있을 것이고 농지도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있습니다. 또 임지도 뭐 있냐 보니까 땔감나무인 신탄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목재용으로 쓸 수 있는 용재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류한 걸 우리는 뭐라 하냐? 결국은 이게 대분류면 잘 알고 있지만 소분류가 되겠죠.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주거가 상업, 상업이 공장 이렇게 용도 변경될 수 있다죠. 또는 전답, 과수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신탄림, 용재림이 서로 변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이렇게 분류한 건 우린 뭐라 하냐? 소분류 간 이동을 가지고 다른 말로 이행지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후보지는 대분류 간 이동이요. 그죠? 이행지는 뭐 소분류 간 이동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게 여러 번 시험 나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은 택지, 농지. 자,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잘 구분하세요. 상호 간의 이동되는 걸 뭐라냐. 또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의 이동되는 걸 뭐라 하냐 이렇게 시험 낸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택지와 농지와 임지, 지역 상호간은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하냐? 후보지란 용어를 쓰더라 하는 거예요. 거꾸로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뭐라 했습니까? 내란 말 썼습니다. 이 내란 것은 뭐냐? 택지 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장,
농지 지역 내의 전답, 과선 이렇게 이동된 걸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말하냐? 이행지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꼭 아실 건 간이란 말과 내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 그리고 우리 가끔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이걸 시험 내기도 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이건 앞으로 시험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물론 여기 있는 주거용이 상업용으로 자, 이게 중요하죠. 변화된 토지냐, 변화 중인 토지냐 했을 때 반드시 후보지이든 이행지이든 된 건 변화 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는 기본 전제가 변화 중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된 이 말 쓰지 말아야 겁니다. 이럴 때 현재 주거 상업 밖에 쓰는 거 이건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뭐가 되죠? 소분류간 이동이 되니까 이행지가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아니 답이란 게 또는 과수라는 게 우리 공장 등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이걸 뭘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보통 뭘 합니까? 답이란 내용이 공장, 과수원이 공장으로 바뀌었다. 이건 소분류간 이동이 아니라 정확하면 뭐 있습니까? 과수란 농지가 공장이란 택지 바뀐 거죠. 따라서 이건 반드시 뭐 있습니까? 대분류간 이동이 되어지니까 이행지가 아니라 다른 말로 후보지란 용어를 쓰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죠? 자, 일단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후보지 이행지에서는. 자, 일단 이 정도 보시면서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키워드가 뭐 있습니까? 지역 상호간이란 말과 지역 내란 차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 이거죠. 자, 또한 같이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항상 후보지는 반드시 얘는 뭐 있습니까?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제가 지목은 설명 안 했지만 나중에 등기법 등 자주 설명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도 동시에 뭐 있습니까? 변경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행지는 모든 지목이 항상 변경되는 건 아니다. 항상 변경은 아닙니다. 즉, 왜 그러냐? 우리 주거용과 상업은 둘 다 뭐 있습니까? 지목성 대 아닙니까? 그죠? 주거가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지목이 되란 말이에요. 상업이 주거로 변경되어진다 해도 이건 지목이 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모든 이행지는 동시에 지목이 항상 변경되는 건 아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끝났으면 택지하고 서로 비교할 게 부지가 있습니다. 그럼 택지와 부지는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토지와 관련돼 있는 용어입니다. 자, 현재 땅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이 땅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뭐냐? 여기에 있고 건축을 하지 못하고 단지 바닥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을 하지 못한 땅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예를 보니까 하천부지, 철도부지, 도로부지 같은 게 뭐 있습니까? 건축할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주로 뭐 있습니까? 주거란지, 상업이나 공장 용지 쓰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뭐냐? 택지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땅만 가지고 택지요. 이와 같이 건축할 수 있는 땅뿐만 아니라 건축하지 못하고 바닥으로 이용되는 땅이 있죠. 요 둘 다 합친 걸 우리는 뭐라 하냐? 요걸 가지고 부지란 용어 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단지 이건 알 것은 뭐 있습니까? 이런 개념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뭐 더 이상 딴 거 볼 필요 없다. 그죠? 자,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공공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도로가 지금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대지란 말과 맹자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땅이 있습니다. A 땅과 B 땅과 C란 땅이 있네요. A 땅은 현재 공공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땅이고 반대로 뭐 B와 C는 공공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땅은 아니겠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개인 사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뭐 있습니까? 이런 자료형 대자를 써가지고 대자를 써가지고 이건 대지다라고 쓴답니다. 근데 C 땅은 어떠한 땅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라냐? 맹지라고 쓰겠죠. 맹지. 자, 그러면 요 두 개 구분은 항상 대지는 이래 쓴답니다. 대지는 핵심 키워드 뭐냐? 좁은 접속면. 좁은 접속면을 갖고 있는 또는 좁은 통로를 갖고 있는 땅, 이 말 나오죠. 이 말 나오는 순간 이건 뭐냐? 다른 말로 대지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맹지는 어떠한 도라도 직접 뭐 있습니까? 연결되지 않은 땅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맹지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토지 용어는 일부 제가 약간 우리 책에 있는 순서 좀 달리 했습니다. 굵은 것이 보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으니까 좀 귀찮지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필지, 획지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필지, 획지. 자,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경우 있죠. 땅을 살 때 가장 관심이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주인이 누구냐? 요거 파악해야 되죠.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땅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권리, 이 땅에 대한 소유권, 권리 등을 파악한다. 이게 뭐냐? 필지고. 이 땅에 대한 가격 등을 파악한다. 이게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획지가 되어진답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획지가 있으면 이 땅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 이런 권리 등을 구분할 목적이 뭐냐? 이게 결국은 필지가 될 것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평당 땅 가격 수준을 파악할 목적이 뭐냐? 곧 이게 획지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그렇죠. 등기나 등록단은 반드시 필지가 되시다 보니까 법률 측면에서는 필지를 강조하겠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 학에선 부동산 가격 등이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획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같이 항상 필지는 뭐에 대한 단위냐? 단위를 보니까 이건 항상 뭐 있습니까? 등기란지 등록에 대한 단위가 되어진다. 그러나 획지는 뭐 있습니까? 얘는 부동산 활동에 대한 단위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공통된 용어는 뭔가 필지이든 획지이든 공통되는 용어는 일단의 동일한 면적이다. 면적인데 만약에 동일한 면적이지만 항상 뭐 있습니까? 권리가 동일한 면적이면 필지요. 좀 굳히고 본다면 반대로 뭐 가격 수준이 동일한 면적이 뭐냐? 이게 획지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우리 가끔 인터넷 등을 보니까 또는 지적도면을 딱 띄워보면요. 지적도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안에 보니까 뭐 복잡하게 이런 선이 쭉 연결되어 있을 거 틀림없이. 그죠? 그러면서 여기 써놨습니다. 132-2 대 165-3 장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여기 있는 요 땅은 지번이 토지 번지가 132-2번지이고 토지 사용 목적은 대로 이용되어진다. 즉 주거나 상업으로 이용되어진다 이거고 요 땅은 뭐 있습니까? 165-3번지인데 공장 용지로 쓰겠다. 이런 지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본 적 있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요 132-2번지 여기 뭐예요? 여기 하나의 필자입니까? 하나의 권리니까. 그죠? 이런 게 하나의 권리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141, 뭐 143, 뭐 이렇게 각각의 지번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하나에 가지고 하나의 뭐랍니까? 필지가 되어진다. 즉 일단의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면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끔 공시지가 등을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이 땅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 되어진다. 이렇게 나 있다고. 여기 있는 이 땅은 101만 원이다. 요 101만 원 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예, 요건 105만 원, 요건 12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한 필지인데. 그럼 이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획지란 것은 동일한 땅값을 갖고 있는 일단의 하나의 면적이 되어진답니다. 따라서 이 땅값 같은 거죠? 그죠? 여기 하나의 획지. 요 101만 원, 101만 원 같은 거네. 요 전체가 뭐 있으면 하나의 뭐 있습니까? 획지가 되어진다. 요거는 보니까 한 필지인데 두 개의 획지가, 다른 획지가 두 개 있네 보니까. 그죠? 자, 그럼 뭘 하고자 하냐? 이거 하고자 합니다. 요 놈은 한 필지에 하나의 획지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뭐 있습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필지가 있는데 획지는 뭐요? 한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때는 뭐 있습니까? 획지가 필지보다 큰 거 아닙니까? 왜? 두 개의 필지에 한 개 획지 있으니까. 요건 뭐요? 한 개의 필지인데 땅값 다른 거 아닙니까? 이 말은 한 개의 필지인데 두 개의 획지가 있죠. 따라서 뭘 묻고자 하는가 하면요. 과연 획지와 필지는 누가 더 클 것인가 묻거든. 이건 같은 거지. 이건 뭐 있습니까? 획지가 더 큰 거죠. 이건 필지 더 큰 거죠. 따라서 항상 획지와 필지는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묻거든. 반드시 그렇죠. 크기는 클 수도 작을 수도 같을 수도 있다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일단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25회 때 물었던 게 나지, 건부지 차이를 물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걸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하는가 하면요. 예, 정착물, 토지 위의 건물, 정착물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설명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나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뭐 있습니까?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고, 즉 땅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꾸로 건부지는 뭐 있습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부지죠. 즉 무슨 말이냐? 이게 건부지 아닙니까? 현재 얘가 건물이고 여기 있는 건물 밑에 뭐가 있습니까? 부지가 있는 거죠. 부지.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둘 다 줄여서 뭐랍니까? 한마디로 건부지다 이렇게 쓴다고요. 구분 기준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심플하게 나지와 건부지는 둘 다 이용. 앞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미 이용되고 있는 땅인데 토지 위에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는 뭐냐? 나지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를 뭐라냐? 건부지를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게 있죠. 없는 게 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지. 빈 공자 씁니다. 빈 공자. 그래서 공지란 게 있더라. 요 두 개 차이는 뭐니? 공통점은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차이점은 뭐냐? 나지란 것은 나지는요 향후에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뭐냐? 나지고 공지는 향후에 이용하지 못하는 땅이 뭐냐? 공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공지냐? 우리 가끔 이런 경우 있죠. 내가 땅이 있는데 이만큼 땅을 샀습니다. 사면 이런 실제 집을 지을 때 내 땅 크기만큼 꽉 채워서 집을 짓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왜 그러냐? 옆집하고 뭐 있습니까? 일조권이라든지 또 이런 저만권 등등 때문에 항상 일정 범위까지만 집을 짓고 요건 집을 짓지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건축배에서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는 빈 땅을 뭐라냐? 곧 이게 공지다. 그러면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얘는 요 말이 나오거든 반드시 뭐 있습니까? 공지라고 일단 의심해 보시라고. 아마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자, 근데 실상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면요. 이 나지란 개념, 요 나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나지는 원래 일본에선 나지란 용어 없습니다. 요 두 개 합친 게 한국에 넘어와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지란 용어가 들어선답니다. 일본에서 뭐 했는가 하면요. 이 갱지란 말과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저지란 말 두 개 있답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먼저 보시고, 물론 시험 나왔을 때 갱지, 저지에 대한 차이는 시험 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단지 알 것은 뭐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나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을 목적이요. 그러면 현재 보니까 무슨 제한이 있냐 없냐 요 차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래 구분한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냐 없냐, 즉 물리적 제한이 있냐 없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공법상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세 번째 보니까 사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갱지이든 저지이든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음. 물리적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제한이 없다. 이런 참고로 건부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이런 게 물리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 중에서 국가의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이 있냐?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땅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이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죠. 국가한테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땅은 반드시 공법상 제한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 따라서 갱지와 저지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갱지는 사법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땅이고, 거꾸로 저지는 뭐 있습니까? 사법상 제한이 있는 땅을 가지고 뭐라냐? 곧 이게 저지가 되어진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 땅을 살 때 보니까 내가 땅을 샀습니다. 이때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뭐냐? 이게 갱지예요. 어떤 사법상 걸렸기 때문에. 근데 때에 따라 보니까 내 땅 위에 보니까 지상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이 설정된 게 뭐냐? 그게 다른 말로 사법상 제한이 있는 땅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냐? 저지다라고 쓴답니다. 따라서 이 갱지와 저지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실제 아까 설명했습니다. 요 둘 다 합친 게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란 용어를 쓰더라. 그래서 나지 용어 뭐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물리 제한이 없는 거고, 두 번째 공법상 제한이 있는 거고, 사법상 제한은 뭐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 관계법령상, 즉 토지보호상 지침서에는요, 사법상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땅 일어나 있습니다. 이론상에서는요, 이론상에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실제 우리 시험을 치는 수험생 입장에선 굳이 나지 물었을 때 사법에 뭐 설정돼 있니 없니 이건 전혀 신경 쓰지 마라. 나 같으면 항상 나지가 장난친다면요, 요거 장난칠 거야 분명히. 공법상 제한이 설정돼 있지 아니한 땅으로서 이렇게 해서 틀린다고 하면 시험 될 겁니다. 틀림없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할게요. 나지란 것은 이거 말씀됩니다.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인데 앞으로 어떤 주거이든 상업 등을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이지만, 어쨌든 나지는 뭐 있습니까? 물리,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물리 제한이 없고 공법상 제한이 있는 땅을 가지고 나지란다. 우리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요 나지란 말과 갱지는 거의 같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특별한 말 없고 단지 뭐 있습니까? 둘 다 이건 시험 안 내겠지만 그냥 이 일반적 개념에서는 갱지가 나지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 나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사실은. 자, 우리 항상 나지를 평가할 때, 나지 평가 시에 항상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요, 주어진 땅이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최유효이 뭔지 알죠? 주어진 땅을 가장 잘 이용되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 빈 땅이 있어. 있는데 보니까 내가 이 땅에다가 상업용, 주거용, 공장 등을 세울 수 있답니다. 근데 상업을 이용되면 여기 있는 이 땅이 평당 1,000만 원 가치가 있고, 주거 이용되면 평당 1,500 가치가 있고,
공장으로 이용되어지면 평당이게 1600 가치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땅을 무슨 용도 쓰겠습니까? 그렇죠. 공업 쓰겠죠. 따라서 이 말은 사람들은 항상 경제 원칙에 따라가다 보니까 주어진 땅을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토지 평가할 때, 즉 나지 평가 시에 체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한다. 우리는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그렇게 쓰는데,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일부러 제가 수업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기초 강의를 해서는 사실 될 문제 아니니까, 그죠? 이걸 계속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반복해 보시면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요것도 좀 조심해야 돼. 토지 평가 시, 땅을 평가할 때 평가 시에 반드시 기본 전제는요, 요 말 아셔야 됩니다. 항상 나지일 걸 가지고 평가, 나지일 걸 가정을 두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요걸 말하냐? 나지일 걸 가정, 전제를 두고, 전제를 둔다. 이걸 일본식 용에선 상정이라면 상정. 그래서 나지 상정 평가한다 라고 쓴답니다. 알겠죠? 모든 땅은 반드시 기본 전제가 비록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 평가를 향상 뭐 있습니까? 나지 일걸 전제로 평가한다. 이 말은 체유효 이용 일걸 전제로 평가한다. 이런 말은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25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이 나치와 건부지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험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물었을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물리적 제한이 있냐 없냐, 요거죠. 그죠? 즉 토지 위에 건물이 있냐 없냐 요 기준과, 그 다음에 지목을, 사전의 지목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전의 지목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요, 요건 우리 과거에 13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25회 때 나왔던 것은 부동산 가격은, 토지 가격은 누가 훨씬 더 비쌀 것인가, 이런 게 시험 나왔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토지는 나지란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없으니까 물리 제한이 없더라. 건부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물리 제한이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전의 지목을 알 수 있냐? 얘는 알고 있죠. 토지 위에 건물 들어서 있으니까. 근데 나지란 것은 이 자체만 가지고는 지목을 알지 못한다. 이게 과거에 시험 났던 거예요.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들 나지란 것은 지목이 되이다 이 말 쓰지 말라고. 아,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 나대지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여기에 뭐냐? 나지. 근데 생각해보죠. 요 지목이 되란 것은 보세요. 나지란 건 빈 땅인데 이 땅에다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거로 쓸 수도 있고 상업 쓸 수도 있고 공장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주거와 상업에 대한 지목이 뭐냐? 이럴 땐 되고, 그죠? 공장 용지는 지목이 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땅이 빈 땅인데 앞으로 주거나 상업이나 공장 등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는 가지고 지목을 알 수 없다 써야 되지. 지목이 되이란 말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대지란 말은 뭐냐? 지목이 뭘 때? 그렇지. 대일 때만 나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나 실제는 요 말이 중요한데, 그러면 가면 건물 빼버리고 땅값은 누가 훨씬 더 비쌀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원칙은 누가 더 비싼가 하면요, 항상 나지가 더 비싸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원칙이 있으면 그 반대 예외가 있겠죠. 때에 따라 보니까 건부지가 더 비쌀 수도 있을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어떻게 하면요, 좀 미안한데, 자, 나지란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부지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아줌마, 좀 표현이 이상할 때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제가. 그거 무슨 말이냐? 같은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결혼하지 않는 결과 뭐 있습니까?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요. 나지도 빈 땅이 되어지다 보니 결국 뭐 있습니까?
예, 앞으로 주거이든 상업이든 공장 중에 내가 가장 좋은 걸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건부지는 뭐 있습니까? 이건 이미 건물 들어서 있는 상태잖아요. 아줌마 이미 간택당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거 선택의 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다양한 게 뭐냐? 나지가 훨씬 더 다양하다 보니까 더 비싼 건 나지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 중요하다고요. 그럼 나지는 뭐 있습니까? 평가할 때 원칙은 나지 비싼데 이걸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건보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말하면 다른 말로 건부 감가다라고 쓴답니다. 이 말 표현 자체가 벌써 뭐 있습니까?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외란 말은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이거죠. 이걸 표현할 때 건부 우린 증가다라고 쓴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결국 뭐 있습니까? 건부 증가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건부 증가에 대한 예를 과거에 한 2번 정도 시험 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시험 낼 겁니다. 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 것인가 물었을 때 우리는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소수 자녀지 보상이라든지 또는 뭐 있습니까?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 땅, 뭐 등등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럼 참고로 이런 거 나면 절대 뭐 있으면 혼돈하지 말고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넘어가세요. 얘는 항상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여기서 답이 납니다. 뭐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때냐, 아니면 완화될 때냐. 요걸 가지고 매번마다 시험을 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게 건보 증가에 대한 예가 되어진다 쭉 나면 무조건 맞다 생각 다른 거 아예 쳐다보지 말고 있죠. 오직 요 2개 가지고 생각하세요. 답은 뭐냐? 뭐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때가 건보 증가지. 절대론들 뭐 있습니까? 완화되어진다. 이 말만큼은 쓰지 마라. 요거 마시면 돼요. 알겠죠?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말한답니다. 자, 이 땅이 있는데 이게 3년 전에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이 공법상 보니까 이 지역은 상업용을 쓰는데 고도제한 8층 이상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이 땅에다가 상업용 건물 8층 건물 지었어. 근데 현재 보니까 이게 고도 제한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상업용을 쓰는데 A 같은 경우는 이 땅은 빈 땅이면 네가 15층까지 건물 지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뭐 있습니까?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현재 건물을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토지 가격을 하는데 얘하고 서로 비교하면 이거보다 이게 효용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완화될 때는 뭐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비싸다 이겁니다. 그런데 B 같은 경우 뭐 있습니까? 과거에는 8층까지 건물 짓는데 지금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얘보다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뭐 있습니까? 과거에 쓰고 있는 건보제 더 비싼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규제가 강화될 때가 나지보다 건보제가 훨씬 더 비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 항상 비록 이게 25회 때 시험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생각하시는 거는 반드시 뭐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때가 뭐 있습니까? 건보 증가에 대한 예가 되어진다. 요건 좀 기억을 하자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요즘 봤으면요. 이제 6번째 뭐라는가 하면요. 법지 빈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법지 빈지. 자, 법지 빈지는 뭐냐? 아주 간단히 본다면 소유권 등기되어 있다. 법으로 등기되어 있다. 법지. 그 다음 등기 안 되어 있다. 활용실이 있는데 빈지. 활용실이 없는 땅이 뭐냐? 법지가 되어진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법지부터 제가 먼저 할게요. 이런 게 법지입니다. 우리 항상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육지란 것은 뭐 있습니까? 육지는 당연히 등기가 되겠지만
이런 바다도 덩기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중요한 것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점이 있을 것이다. 그 경계점이 뭐냐?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을 수 있는 점. 그럼 이걸 뭐라 하죠? 채만조 수위. 자, 채만조 뭐 있습니까? 채만조 수위 위를 가지고 육지, 밑에가 바다 되겠죠. 그런데 실제 덩기는 여기부터 하지 않고 약간 더 위부터 이렇게 덩기한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요 땅 있죠. 요 땅은 덩기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안 돼 있지만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요걸 가지고 다른 말로 빈지란 용어 쓰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 같은 게 있죠. 바닷가. 이런 게 보통 야채다른 말로 빈지가 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지는 뭐냐? 육지를 가보니까 육지에 경사도가 굉장히, 육지면 일단 덩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땅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땅은 덩기는 되어 있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더라.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법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잘 묻진 않겠지만 요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냐? 유표 면적 때문에 윗집에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있습니까? 항상 법지는 빈지하수를 비교하는데 그중에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진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지, 휴안지, 공안지에 있습니다. 유효지, 휴안지, 공안지. 세 개 다 뭐 있습니까? 놀고 있는 땅인데, 놀고 있는 땅입니다. 쉬고 있는 땅인데, 유효지는 그냥 마냥 쉬고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백수다, 백수. 이걸 보시고. 휴안지는 뭐 있습니까?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쉬고 있다. 이걸 우리 보통 뭐라 하냐? 휴가 가는 땅이라 설명한답니다. 자, 일단, 요 두 개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유효지를 우리 농촌 가보니까 뭐 있습니까?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땅이 있죠.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유효지랍니다. 거꾸로 휴안지는 휴가 간다라고 생각해요. 휴가라는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쉬는 것도 있지만 어떤 체력 정진 또는 뭐 있습니까? 정신력을 다시 가다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지력을 상승시켜서 일정 기간 쉬고 있는 땅인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인삼 같은 거 신고 나면 한 5년 쉬죠. 그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휴한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공안지라는 것 좀 아셔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기본 전제가 뭐냐? 항상 이겁니다. 도시 내의 토지로서 목적이 뭐냐? 목적이 이겁니다. 지가 상승,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공안지다.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쉬긴 쉬는데 투기 목적, 지가 상승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쉬고 있는 땅을 가지고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공한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 우리 책에 설명 꽤 많지만 일단 이런 정도 보시고 자, 그 외에 뭐인가 하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자, 책에 보니까 소지란 말도 해요. 소지는 뭐예요? 소지는 말 그대로 원지, 원래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땅, 그죠? 원지. 그러니까 자연 상태인 땅이고, 그다음 포락지는 뭐냐? 포락은 무너져 내린 거죠, 그죠? 홍수등 때문에 뭐 있습니까? 전답이었던 뭐 이런 땅들이 농제 땅이, 임제했던 땅이 뭐 있습니까? 무너져 내린 땅이 있습니다. 하천등을 박힌 땅이 있다고. 이런 게 뭐냐? 다른 포락지입니다. 선하. 이 선하지를 뭔가 하면 선하는 것은 여기에 뭐 있으면 전선. 그죠? 전선. 고압선 아래 있는, 전선 아래 있는 땅들을 뭐라 하냐? 이게 선하지란 말 쓴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정도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되겠다. 그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토지 용어는 상당히 많이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세 개입니다. 아까 설명해서 핵심 키워드 가셔야 돼. 첫 번째, 요거 아닙니까? 지역 상호간, 지역 내 후보지 이행지. 그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 없으면 나지. 일단 이렇게 먼저 공부하시라고요. 또 뭐 있습니까? 땅의 권리 파악할 목적이냐, 땅 가격 파악할 목적이냐, 필지, 백지. 이 세 개 가장 중요하다고. 그 외에 나머지도 뭐 보긴 보는데 어쨌든 이 세 개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우리 책에 4절 가보니까요. 4절 책에 뭐 있습니까? 주택에 대한 분류가 있죠. 이 주택의 분류는
이 과거에 뭐 한 2번, 3번 나왔지만, 물론 작년에 시험 나왔습니다. 25회 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뭐 있습니까? 25회 때 시험 나왔기 때문에 연속에 시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뭐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공법에서 다 공부하거든요. 그때 해결하시고 다시 뭐 부동산에서 뭐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통해서 문제 풀 때 어떻게 풀까 봐보자고요. 자, 갑니다.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핵심은 뭐니까 여기 상호간 나 있잖아. 상호간은 뭐 있습니까? 이행지입니까? 아니죠. 후보지죠. 그죠? 이행지는 지역 내란 말 써야 됩니다. 자, 필지 나 있거든요. 필지는 반드시 법률상 개념인데, 예, 법률상 단위. 그죠? 등기 단위고, 획지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가격. 그죠?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단위가 되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한계지는 여기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어떤 토지, 택지용, 토지용서 한계는 반드시 이 말 나와야 돼. 채원방권으로 이용되는 땅이다. 소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연상태 이용되는 땅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보니까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땅이다. 이런 거 아시고. 이런 택지라는 사고 설명했습니다. 택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조심해서 잠시 요건 좀 아셔야 돼요. 택지는. 택지는 있죠, 여러분들. 요거 다 포함돼. 나지도 택지고 건부지인 것도 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도 택지이고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땅도 택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거나 향후에 건축할 수 있는 이 땅 둘 다 뭐 있습니까? 택지입니다. 이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핵심 갑니다. 후보지 나 있지. 항상 뭐라 해야 됩니까? 지역 뭐라 해야 되지? 간. 그죠? 이렇게 푸시고 뭐 지역간 잘 알 것이고. 자, 이게 우리 과거에 15회 때 시험 나왔던 거 아닙니까? 낮에는 절대 지목이 대란 말 쓰지 마라 이겁니다. 자, 필지는 뭐 있습니까? 지번을 갖고 있는 것. 맹지는 항상 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이 심플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안에 있는 뭐 설명이 자주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보지 말라고요. 절대 결혼 과목은 글자 한 개 한 개가 장난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건 뭐 있습니까? 우리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항상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또 내용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점수를 항상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결과는 이제 토지와 관련 용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있습니까?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